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가만히 있어봐라. 물지만 마라. 사람 목숨이든 짐승 목숨이든 눈밭에 피 흘리며 죽게 둘 순 없다. 깊은 산속 사람이 잘 오르지 않는 산허리에서 밤마다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그건 호랑이 울음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산이 오래전 한 사내와 한 마리 짐승을 아직도 기억하고 부르는 소리야 라고 합니다. 옛밤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랑이가 바꾼 물길, 산이 기억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조선 후기, 이름 없는 작은 고을 위에 돌로 둘러친 산성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을 품어주고 평소에는 그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이 산성을 묵묵히 돌보는 사내가 한 사람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돌만지는 윤돌이라 불렀지만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성 하나 지키는 데에도 이름 없는 손이 100은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성과 마을 그리고 한 마리 호랑이의 인연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해였지요. 청송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위로 동그랗게 둘러선 돌 산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 전쟁 때 급히 쌓았다가 전란이 지나간 뒤에도 마을을 지켜주는 껍데기처럼 남은 성이었지요. 그 산성 아래에 박윤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 키는 크지 않았지만 허리는 고닫고 손에는 늘 돌가루가 베어 있었지요. 윤돌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산성의 헐어진 틈을 찾아 돌을 고쳐 쌓고 비에 패인 자리에는 새 돌을 끼워 넣고 무너진 곳은 받쳐 세우는 것. 누가 보아도 그저 돌에 매달려 사는 사내에 불과했지만 윤돌에게 성과 돌은 말을 건네는 법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이 일었을 때 윤돌은 이 산성 위에서 화살을 피하고 성 밑 토굴에서 며칠을 떨며 살아남았습니다. 같이 숨어있던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로 윤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산성과 이 마을만은 다시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였을까요? 눈이 허리까지 차오른 날에도 바람이 살을 애는 날에도 윤돌은 지게를 지고 성벽을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산과 성은 알고 있었지요. 눈보라치는 밤마다 성 둘레를 돌며 돌틈을 손으로 어루만지는 한 사내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해 겨울 눈보라가 유난히도 독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녘 윤돌은 지게에 돌쇠기와 도구를 챙겨 숨을 들이킬 때마다 흰 입김을 내뿜으며 성으로 오르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매서운 찬 공기가 폐부를 콕콕 찔렀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면 눈이 금세 그 자리를 덮어버렸지요. 성 가까이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바람 사이로 낯선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낮게 갈라지는 듯한 신음소리.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 낮고 짐승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윤돌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성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검은 소나무 숲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눈바람에 살아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발은 이미 눈을 헤치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바람이 잠시 잦아들며 눈 덮인 비탈 사이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곳 눈더미와 돌무더기 사이에 어떤 커다란 것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덮인 나무등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윤돌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과 피가 섞인 그 자리에는
한 마리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어리는 눈과 얼음에 젖어 있고 앞다리 하나는 낯선 쇠덫에 물려 살점이 찢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지요. 피가 얼어붙은 자리에 붉은 얼음이 반질거렸습니다. 호랑이의 숨은 가늘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불씨 같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윤돌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란 이 산의 맹수,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려든다면 사람 하나 물어뜯는 것은 순식간일 테지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위에 놓인 호랑이의 앞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쇠덫 이빨은 살을 깊이 파고들어 있었고 피는 얼어붙어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돌의 머릿속에는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통에 눈 속에 파묻혀 조용히 숨이 끊어지던 군사의 얼굴, 눈보라와 피, 아무도 오지 않는 산비탈, 살려달라 소리칠 힘조차 없던 그 젊은이의 눈동자가 호랑이의 눈과 겹쳐 보였습니다. 윤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꼴이냐?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몸은 이미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쇠덫을 살폈습니다. 덫은 차갑게 얼어붙어 맨손으로는 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손에 끼운 장갑을 벗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두 손으로 덫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허리와 어깨에 힘을 모아 온몸으로 벌렸습니다. 얼어붙은 쇠가 삐걱거리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윤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덫이 덜컥하며 조금 더 벌어지고 호랑이의 앞다리가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피가 새로 흘러나와 눈 위를 적셨지만 덫의 이빨은 더 이상 살을 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미약하게 몸을 떨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윤돌은 처음으로 그 호랑이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눈은 그저 노란 눈이 아니었습니다. 동자 옆으로 희미한 금빛이 박혀 있는 듯 햇빛 한 줄기 없는 눈밭에서도 어디선가 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이는 눈빛이었지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묵묵함이 뒤섞인 눈이 조용히 윤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돌은 허리춤끈을 풀고 자신이 입고 있던 헌 솜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온몸을 물어뜯듯 와닿았지만 그는 말없이 호랑이의 몸 위에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꽂아두었던 작은 삽으로 옆눈을 파내고 바람을 막을 수 있을 만큼만 눈구를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을 조심스레 그 안으로 밀어넣고 나서 윤돌은 지게를 뒤적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아까워하던 주먹밥 2덩이와 말린 생선 1토막.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들을 호랑이 곁에 놓았습니다. 살든지 편히 가든지 이제는 내 운수다. 혼잣말처럼 내뱉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돌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던져둔 외투 한 벌과 밥 2덩이가 나중에 산 하나의 물길까지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요. 며칠 뒤 눈이 잠시 수그러든 날이었습니다. 성 남쪽 바깥쪽에 금이 갔다는 소식을 들은 윤돌은 또다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벽에 올라서서 돌틈을 하나하나 살피며
조심조심 걷던 중이었습니다. 발밑 어딘가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벽 바깥쪽으로 쌓여있던 눈더미와 돌부스러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 딛고 있던 땅이 순간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윤돌은 그대로 성 바깥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거친 바람이 훅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옆으로 세게 떠미는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윤돌의 몸이 옆으로 대구르르 굴러가는 사이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눈과 돌이 우수수 산 아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눈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키던 윤돌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성벽 모서리 위 눈을 밟고 선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눈밭에서 보았던 것보다 조금은 더 또렷하고 상처 자리가 아물어가는 듯한 몸짓, 금빛 눈동자가 조용히 윤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돌과 호랑이의 사이에는 눈바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살려준 빛 돌려주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없었지요. 호랑이는 곧 몸을 돌려 성밖 숲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 몇 개뿐이었습니다. 윤돌은 손가락으로 그 발자국을 한 번 더 더듬어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는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청송골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 위에서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눈이 다 녹기도 전에 산허리 숲 사이에서 금빛 눈 하나가 번쩍였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두고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위 산성이 예전 전쟁 때 죽은 군사들의 넋이 떠도는 곳이라지. 아니야, 이번 겨울에 여기저기 가축이 사라졌어. 틀림없이 호랑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꼭 덧붙였습니다. 윤돌이는 맨날 밤마다 산에 올라가고 눈보라에도 성을 돈다는데 혹 호랑이와 짝이라도 지은 것 아니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어른 김초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리어 목청을 높였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윤돌이 같은 사람 드물다. 누가 눈보라 속에서 성을 지키느냐? 성 무너지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일수록 말은 제일 많다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 깊어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김초로 역시 이불을 한 번 더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소문이 도는 동안에도 산성 보수는 계속됐습니다. 위에서는 산성을 튼튼히 하라 계속 장계를 내려보냈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나무를 베어 산을 헐벗기니 언젠가 큰일 난다며 걱정스레 눈치를 보았지요. 이 모든 한가운데 군관 최종안이 서 있었습니다. 위로는 조정과 윗관리들의 눈치, 아래로는 마을 사람들의 원망. 최종안은 관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 무너지면 위에서 목을 베고 사람 더 부리면 아래서 원망이 쏟아지고 이 몸 하나가 두 쪽 나야 끝나겠구나. 그때 산위 호랑이 이야기가 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날이 요 며칠 사이 산허리에서 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가 보였다 합니다. 가축도 사라지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병졸의 말을 들으며 최종안의 얼굴에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그 한켠에 조금은 솔깃한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호랑이를 잡아 없애면 산성 주변이 안전해졌다 하고 공을 세울 수 있겠지. 호랑이 가죽이라도 제대로 얻으면 위에서도 좋아할 터이고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한겨울에도 씨앗 같은 욕심이 자란다 하였습니다. 그 욕심의 씨앗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윽고 겨울이 지나가고 산에 풀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봄비는 유난히도 작고 거셌습니다. 산허리 곳곳에는 베어낸 나무들 자리로 물 웅덩이가 생겨났고 나무 뿌리가 사라진 비탈은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에서는 조급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들기 전 산성 보수를 끝내라. 최종화는 그 압박을 고스란히 등에 짊어진 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면 된다. 돌을 올려두면 며칠은 안 올라도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돌의 눈에는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낮게 깔린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바람은 숨을 참듯이 묵묵했습니다. 윤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간날이 오늘은 좀 미루셔야겠습니다. 산이 오늘은 사람을 올릴 낯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넌 돌만 보면 되지 하늘까지 보느냐? 위에서 재촉하는데 지금 그만두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간다. 어서 올라가라. 그 한마디에 윤돌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묵직한 불안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산이 말을 거는데 사람인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는 다시 지게를 지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산을 올랐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발밑 흙은 질척거렸고 돌길은 미끄러워졌습니다. 나무를 많이 베어낸 산허리를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돌을 나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산허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친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땅 밑에서부터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쪽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눈처럼 하얀 것이 아니라 흙과 돌과 부러진 나무가 한데 뒤엉켜 굴러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산이 제 몸을 송두리째 떨며 내려앉는 소리였지요. 순식간에 사람들 앞이 흙먼지와 물안개로 가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발길을 돌려 되돌아 내려가려 했습니다. 윤돌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비탈에서 떨어져라. 옆 바위에 붙어.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청년의 팔을 잡아 옆 바위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또 다른 사내의 허리를 붙잡아 옆으로 떠미는 사이 뒤에서 거대한 흙더미가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를 와르르 쓸어버렸습니다. 윤돌 역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미끄러운 흙 위에서 발이 헛디뎌졌고 굴러떨어진 큰 돌 하나가 그의 다리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흙탕물은 점점 발목을 적셔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면 나도 여기서 끝이구나. 그 생각이 스치던 순간 비 사이로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바람과 비를 가르며 산허리 아래까지 내려온 그 소리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와 빗물 사이로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산비탈 위에서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땅을 칠 때마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짐승, 성벽 위에서 그를 밀쳐 살려낸 그 짐승, 이마 옆으로 흐릿하게나마 금빛점이 빗물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윤돌이 깔려있는 돌무더기 곁으로 다가가 앞발로 돌을 밀어냈습니다. 사람 셋이 달라붙어야 옮길 만한 돌이 굉음과 함께 굴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이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각자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겨우 몸을 피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윤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자유로워지자 윤돌은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흙탕물이 힘차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래쪽을 바라보니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골짜기에는 이미 흙과 돌을 잔뜩 실은 물길이 으르렁거리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내려가면 마을이 통째로 쓸려나가겠구나.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윤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잠시 그의 얼굴을 비춘 뒤 곧 몸을 돌려 다른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이 잊은 옛길, 숲이 빽빽이 우거져 거의 다니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윤돌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길을 잊어도 사는 길을 잊지 않는구나.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쓰러진 나무를 넘어 진흙탕을 딛고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지나서야 산줄기 하나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희미하게 마을 어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돌은 자기 발 아래가 마을과 산을 잇는 길목 꼭대기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허겁지겁 산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돌은 숨을 몰아쉬며 언덕 위에 서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로 오시오. 저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윤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 숲그늘에서는 금빛 눈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만 아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뒤쪽에서 군관 최종안과 몇몇 군사들이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옷은 흙과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종안이 소리쳤습니다. 윤돌,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냐? 윤돌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산이 사람 길을 삼켰습니다. 더 올라오면 다 같이 묻힐 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돌아 나가야 합니다. 최종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바로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길 어귀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쪽 다른 비탈에서 산사태가 한 번 더 터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최종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 말대로 하겠다. 앞장서라. 윤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숲그늘을 힐끗 돌아보며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한 번만 더 보여다오. 그 말을 들었는지 금빛 눈은 잠시 반짝였다가 곧 몸을 돌려 숲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돌은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으로 기억하며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하나를 돌아 올라가고 나무 뿌리를 밟아 넘어가며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바위 틈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땅은 계속 울려왔고 사람들 숨소리만 더 거칠어졌습니다. 얼마쯤 더 나아가자 갑자기 길이 툭 끊긴 듯한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래로는 거센 흙탕물이 골짜기를 휩쓸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앞은 막혔고 뒤에서는 진동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여기서 더 못 가는 것 아니냐? 역시 호랑이 소문이 나더니 재앙이 온 거야. 그때 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가 낭떠러지 옆 바위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와 산 위를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우레처럼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호랑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멀리 다른 산줄기에서도 어딘가 울림이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서 있던 방향으로 달려오던 흙탕물과 돌더미가 어디선가 방향을 조금 틀더니 낭떠러지 아래 깊은 골짜기 쪽으로 살짝 비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쪽에서 바위 하나를 굴려 물길을 조금 옮겨놓은 듯한 모양이었지요. 윤돌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입니다. 한 줄로 서서 낭떠러지 옆 바위턱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오. 서두르되 앞사람을 밀지는 마시오. 윤돌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바위 틈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군관 최종한 역시 뒤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끝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안전한 곳에 내려섰을 때 위쪽에서 또 한 번 흙과 돌과 물이 뒤엉킨 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와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서 있던 바위턱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최종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낭떠러지 위 바위턱에는 아직도 금빛 눈 한 쌍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털 사이로 눈동자만이 선명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한 번 더 울고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최종안은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을 죽일 뻔했네. 성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고 산이 하는 말을 못 들었지. 윤돌은 진흙 묻은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도 살고자 한 것뿐이지요. 다만 성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산도 사람만의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조금 배운 셈입니다. 그 말에 최종안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성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도 산도 사람도 한꺼번에 쓰러질 뻔했구나. 어떤 이는 이르기를 산이 한번 몸을 뒤채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청송골 사람들은 그 말을 조금 다른 뜻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날 산이 사람을 살려준 적도 있었다고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고 산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관아에서는 상부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큰 산사태가 있었으나 백성과 군졸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으로 큰 인명피해는 면하였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도왔는지는 글 속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올린 이들 마음속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허리 바위 위에서 울부짖던 금빛 눈의 호랑이와
그 곁에서 길을 보던 한 사내를 최종하는 그 뒤로 산허리를 베어내는 일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그날 호랑이가 서 있던 산허리 일대는 아예 금지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산허리 위 숲은 이제부터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말고 짐승도 사냥하지 마라.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지만 그 중에는 우리 몫이 아닌 자리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웅성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른 김초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날 산이 무너질 때 호랑이 하나가 사람들 앞에 섰다더구나. 짐승도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물길을 돌려주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밥 한 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고 산다면 그게 사람 탈이겠느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호랑이가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럴 때마다 김초로는 멀리 산성 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돌 만지는 윤돌이의 눈빛을 보아하니 거짓을 할 눈이 아니더구나.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눈빛이 바른 사람의 말은 한 번쯤 믿어볼 만하다. 고 했지. 그 뒤로도 윤돌은 여전히 산성을 고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돌틈을 어루만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산허리 금지 구역 아래 바위 위에 자그마한 돌 하나를 올려두고 지나갈 때마다 슬며시 손을 얹고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느냐? 오늘도 사람들 좀 잘 받아오. 그 말이 바람 속에 섞여 사라질 때마다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한 번씩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윤돌은 어느 날 산성 위 돌에 등을 기대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멀리 산허리 숲 쪽에서 짧은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왔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울음인지 그 후손의 소리인지 알 길은 없었지요. 윤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천천히 내려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산성 아래 청송골에는 호랑이와 함께 길을 본 사내가 있었다 한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짐승도 한 번 입은 은혜는 끝내 잊지 않는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이지요.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자라날 때까지 이 이야기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밤이 깊은 날 산성 위에서 누군가 피리를 불면 숲속에서 금빛 눈 하나가 살짝 빛난다더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산에 오르는 이들이 가끔 바람과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떠올릴 뿐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고들합니다. 하지만 청송골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전해지지요. 호랑이와 함께 길을 본 사람은 산이 그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해준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조용한 가르침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손길이 생각지도 못한 날, 생각지도 못한 모양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호랑이 곁에 내려두었던 외투 한 벌과 밥 두 덩이가
훗날 산사태 앞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리는 길이 되었듯이 세상에 그냥 흩어져 사라지는 선인은 그리 많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땅과 산, 짐승과 사람을 각각 따로 떼어보려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재앙을 맞이하기 쉽습니다. 산을 다 쓰기만 하려 했던 마음이 결국 산사태를 불러온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것이 아닌 자리를 남겨두고 함부로 손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끼리의 은혜만이 아니라 산과 짐승에게도 남겨둘 자리 한 칸은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밤이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자리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단민담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